여러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재 중동 한복판에서는 실제 전면전이 진행 중입니다.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니라 드론 몇 대나 로켓 몇 발 오가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 핵시설, 정밀 타격, 민간인 사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나라 모두 전쟁을 멈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새벽 기습으로 라이징 라이언,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이란의 핵개발 능력과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 그날 새벽, 이스라엘 전투기와 드론이 테헤란 외곽, 이스파한, 나탄즈, 쿠름 등 이란 전역의 군사기지를 정밀 타격했고, 탄도미사일 발사기, 지하미사일 저장고, 고위장성, 핵 과학자들까지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불과 3일 만에 이란의 미사일 발사기 200기 이상을 파괴했고, 현장에서는 모사드와 이란 내 협력 조직이 실시간으로 타격 위치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 이란은 진실의 약속 3, Operation True Promise 3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보복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죠.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일부 지역까지 공격당했고, 이스라엘 정부 발표로는 민간인 사망자 24명,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이란 역시 피해가 막심합니다. 군사시설 붕괴뿐 아니라 장성과 과학자 사망자만 70명을 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방어체계를 총가동했습니다. 미국 CNN과 뉴욕타임즈 분석에 따르면 이란이 쏜 약 400기의 탄도미사일 중 90% 이상이 요격됐고, 이스라엘은 하루에만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가까운 비용을 방어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미사일 재고와 발사 인프라가 빠르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속도라면 펠 2주 안에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은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어디까지 갈까요?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아예 이란 정권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단순한 보복전이 아니라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전쟁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복잡합니다.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라면서도 정권 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면 개입에는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 민간인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폭격을 피해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이스라엘도 연일 비상대피령과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 전쟁에서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과 시리아는 이번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라며 사태 확대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국가들조차 이 싸움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둘 다 멈출 생각이 없고,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건 국제사회의 압력과 에너지 시장의 반응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헤란 하늘을 가르는 드론,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는 미사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민간인의 비명. 이건 더 이상 무력 시위가 아니라 진짜 전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했을까? 사실 최근 핵 협상 과정에서 이란은 핵 능력 일부를 제어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6차 핵 협상 직전에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강행하면서 협상 테이블은 사실상 와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핵 협상 추진파는 큰 충격에 빠졌고, 협상 자체가 무기한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제사회 반응도 엇갈립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면 혼란만 커질 뿐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도 이란 최고 지도자 제거라는 핵심 목표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은 약하다,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반복하며 카마네이 체제는 히틀러와 같다. 역사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은 정권 교체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외교적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싸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첫째, 에너지 시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치솟으며 유가는 7실에 74달러 수준까지 올랐고 일각에서는 10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아직 직접 차단은 없지만 불안 요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입니다. 유가 급등은 곧바로 상품 가격과 납품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압박이 심해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과 달러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수입 에너지원 비중이 97%에 달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 압박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과 동아시아의 플랫폼입니다. 중동 사태가 확전되면 한국 해군의 파병 재검토, 교민 대피 계획, 해운 물류 채널 불안 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또 미중러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훨씬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한국 사회의 전개 반응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